네, 오늘 만나볼 분은 희생자 고 김용건 씨의 어머님입니다. 나와 계시죠,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님. 용건 씨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다면서요. 네. 아이고. 아무튼 이 참사나고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지내오셨어요, 어머니? 힘들게 살고 있어요. 매일 용건이가 보고 싶어서 울고, 전철 탈 때나 버스 탈 때 일하면서도 문득 눈물이 나고 그래요. 아이고. 외아들을 이렇게 떠나보냈으니 집안이 퀭하겠네요, 정말로. 네. 저한테는 음.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었거든요. 아이고, 그렇죠. 그 참사 후에 아드님이 안장돼 있는 낙골당 주변으로 이사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어머니? 네. 제가 참사 이후 예. 매일 잠을 못 잤어요. 항상 그냥 꼬박 새듯이 그냥 맨날 힘들어했었거든요. 네네네.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니까 주변 분들도 그렇고 언니도 이사를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된다면 용건이 있는 데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니가 용건이 있는 데 근처로 알아봐줘서 이사하게 됐어요. 그러면 뭐 집에서 한 20분 정도 걸려요. 집에서 보고 20분 싶을 때 가서 보고 와요, 제가. 가고요. 보고 싶을 때마다 네네. 가서 아드님한테 어떤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잘 살으라고 하고죠.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고.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더 잘해주고 그랬을 텐데. 그러게. 수업도 많이 못 만들어준 것도 너무 미안하고. 돈 많았으면 더 아들한테 더 부유하게 해줬을 텐데 그런 것도 못했고. 모든 것이 미안했어요, 그냥. 그래서 아들한테 갈 때마다 용건아 미안해. 하늘나라에서 엄마 갈 때까지 잘 지내고 있어. 엄마 너무 우리 아들 너무너무 사랑해 하고 맨날 그래요. 살아생전에 어떤 아들이었어요, 용건 씨는? 어머님? 예. 아, 어떤 아들이었는지 이렇게 제가 여쭤봤는데 그냥 말문이 막히시는 것 같네. 그죠? 제 아들은요. 예. 성실하고 착하고 어려운 애들을 도와주고요. 항상 이해해주고 배려심이 깊은 아들이었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친구였어요. 그러게. 저한테 항상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집 사줄게 라고 했던 아들이에요. 그렇게 저한테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친구이자 나의 전부였어요. 제 아들은. 아드님과 함께 한 순간들 뭐 하나하나가 다 소중할 텐데 네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제 아들 군대 가기 전에요. 예. 일주일 전에 언니네 식구랑 동생 식구랑 놀러 가서 사진 찍은 거밖에 없어요. 바쁘게 사느라 아들하고 추억을 못 만든 게 한이 되더라고요. 아, 함께 찍은 사진이 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 특별하게 추억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최고 한이 돼요. 그렇구나. 그럴 줄 알았으면 자주 놀러도 다니고 먹으러도 다니고 그랬을 텐데 그걸 못한 게 최고 한이 됩니다. 그럼 아드님은 참사 전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직장 다녔어요. 직장. 네, 회사원이었어요. 회사원. 그리고 회사원 다니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에는 알바도 하고 그랬었어요. 열심히 살았던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또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또 다른 알바도 했어요, 그러면? 네네네. 저희가 지난 2월에 고 조경철 씨의 어머님과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 경철 씨와 같이 있다가 희생당한 친구가 바로 아드님이시라면서요. 네네네.
경철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용건이 친구였는데 예. 그 세 명이 밥 먹으러 갔다가 이동하는 길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경철이와 제 아들인 용건이가 참사를 당했죠. 그러면 그 세 명은 초등학교 친구예요. 초등학교 친구. 네네. 그러면 그 조경철 씨 유족하고도 계속 연락은 주고받고 있고요. 그럼요. 아이고 참. 그 일각에서 뭐 아직까지 뭐 12구 참사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사회적 참사가 아니라 사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계속 있던데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어머니? 사고는요. 뜻밖의 일어난 불행한 일이고 물리적 피해 규모에 집중된 관점에서 원인과 과정을 규명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교통사고라든지 차량 사고 같은 누가 봐도 네. 원인 결과가 분석이 명확한 일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참사는 그런 일로 인해 물리적 관점에서 벗어나 그로 인해 사회 전체가 겪는 충격과 혼란 상태 그리고 그 원인과 과정 결과의 정치적인 요소가 결합된 것을 참사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태원 참사는요. 처음부터 예방 가능했던 일이고 수습 과정도 명확하지 않고 무엇보다 국가가 정부가 먼저 재난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부터 이상민 해양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공직자로서의 무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무한 책임을 언급했어요. 이름 없는 영정사진 없는 일반적인 국가 애도 기간을 정하고요. 예. 누가 봐도 정치적인 애도 형식적인 추모를 했고요. 협의라고 주장하는 분에게 묻고 싶어요. 참사의 원인과 수습 과정과 현재까지 무엇이 밝혀졌나요? 우리 사회가 혹시 159명이나 서울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은 이 일을 참사를 외면하고 싶은 것은 아니신지 유가족은요 10월 29일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이 그날의 삶이 멈춰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원인이 무엇인지 왜 지금까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고 진심으로 책임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과도 않는지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거예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석방됐고 이번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보석으로 석방됐고 이 참사 때문에 구속됐던 6명 모두 지금 보석으로 풀려났거든요. 솔직히요. 예. 너무 힘들어요. 분노가 일어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해지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 책임을 말씀하셨던 대통령 이하 모든 공직자 그리고 참사의 현장인 이태원이 있는 현장, 용산구청장 그리고 법적 책임이 있는 자유롭지 않은 전 용산서장 그리고 증거 조작 허위 보고를 했던 경찰 정보 라인을 포함한 모든 경찰들이 보석을 풀려난다는 것은 결국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에 국민 관점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예. 또 누군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숨기고 국민들의 눈치 보기를 하는 정치적인 정해져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과 이 정부가 과연 아이들을 잃은 유가족과 살아남은 생존자, 부상자 그리고 함께했던 구조자, 목격자들의 겪고 있는 슬픔, 아픔을 진정으로 위로할 마음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유가족들은요. 예. 우리 사회에 자신이 이러한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바라는 마음에 꼭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밝히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드님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제 아들 용건아,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엄마는 너무 고맙고 감사해. 엄마는 우리 용건이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 나의 전부였던 사랑하는 내 아들 용건아,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 엄마가 우리 용건이 보러 갈 때까지 잘 지내고 있어. 내 아들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나의 사랑스러운 내 아들 용건아. 알겠습니다. 어머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머님. 네. 저한테는 우리 아들이 소중하고 귀한 아들이자 친구이자 나의 모든 것이었었어요. 예. 제 아들 용건이는 너무나 착하고 엄마를 많이 생각하는 아들이었거든요. 효자 아들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땐, 또 축하한 일이 있을 땐 둘이 술 한잔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아들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모든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보고 싶고 매일 눈물 나고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게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일단 지금 특별법 네. 제정되고 참사 진상 규명될 때까지 강건하셔야죠, 어머니.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 김용건 씨의 어머님과 함께했습니다.